네, 고양 특례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신 우리 이동환 후보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처음 뵙는 이런 시청자들도 있거든요. 자, 인간 이동환은 어떤 정치인이다. 예, 이야기를 좀 짧게 해주세요.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봉사를 하고자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 다들 고민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조그만 재주라면 도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다. 도시 전문가로서 고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정은 뭐 어떻게 다 지켜보셨겠지만은 우리가 11명이 후보가 접수가 돼서 그 중에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일단은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스스로 또 약속도 하고, 네. 그래서 불공정한 어떤 경선은 자제하자.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 약간 미안한 감과 그런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물론 뭐 저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된 이상 열심히 해서 네. 꼭 당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4년 전에 이동환과 지금의 이동환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다.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4년 전에만 하더라도, 물론 뭐 4년 그 이전에도 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실제로 4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 정권 교체가 되었고, 그 정권 교체의 분위기 자체가 우리 당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큰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극복하기는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러면 방향과 그리고 고양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네. 전달을 했지만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시기와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인식이 좀 바뀌었는 거죠. 네네. 그 인식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문화가 좀 필요하다 해서 하나의 전환된 모습을 보여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하나가 바뀐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4년 전에 준비해 왔던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거,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계기가 된 시기가 이 4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보다도 고양시를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네. 그 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 개인적으로 역량도 더 갖추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데 아주 좋은 상황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12년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가 있고, 이동환의 고양시가 되면은 어떻게 나는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런 비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잃어버린 시기였다. 또 한편으로 조금 더 나가면 좀 고양시가 망가진 시기가 돼버렸다.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그동안 뭐 행사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고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재정 자립도가 있어요. 2010년에 재정 자립도를 봤더니 60% 됩니다. 근데 2021년 작년에 그 재정 자립도를 봤더니 34%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재정 자립도는 곤두박질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4년에 대한 평가를 더불어 12년은 엄격하게 생각하면 시민들은 참 답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일자리 없지 않습니까? 고양시 서울로 가는 교통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서 자부심이 지금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웠던 우리 고양시의 2006년에 뉴스위크에서 얘기하는 미래가 기대되는 세계 10대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거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진 고양시 자랑스럽고 자긍심 넘치는 고양시 다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통면에서는 9호선이라든가 그리고 저 신분당선 서울에서 우리 고양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 체증이 가장 심각하다는 자유로 강변북로까지 고속도로 지하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고속도로 만들어서 교통면에서는 확 뚫린 교통 확실하게 만들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우리 일자리 부족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 같은 기업 우리 고양시에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 파주에 LG, LCD 공장 얘기하면서 그 기업이 그렇게 유치됐다는데 우리 그런 기업 하나 유치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2년간 기업 유치 못한 거 제가 4년을 정말 불살라서라도 기업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기업 유치 그렇게 그냥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우리의 그 시장이 비즈니스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제 행정 차원에서의 운영이 아니라 혁신 경영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기업 유치하는 거 그리고 직접 우리가 고향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고양시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또 정책이 어떻게 지금 될 것이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 문제 혹시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지? 좋은 질문입니다.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습니다. 이 30년의 기간 동안에 노후화됐다는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노후화되어 있는 저 신도시의 이 아파트 단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변신을 시켜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한 40년의 기간 동안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그 기간을 30년으로 땡기기도 하고 뭐 더 느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양시는 재건축에 관련돼서는 꼭 우리가 일산 신도시라는 부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시가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시가지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저 고양시에서 재건축을 통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거, 노후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새롭게 단장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의 여건에 맞게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결합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이 재건축도 결합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와 더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마 용적률이 180에서 220%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산 신도시 지역입니다. 이것을 뭐 필요로 하면 300%까지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우리 최소한 고양시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세계 제1의 도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혁신 인프라를 확보해서 고양시를 세계 제1의 도시, 완전한 자족도시에 걸맞는 도시로 거듭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우리 인구만 늘어났다고 특례시가 된 것이 아니라 내용과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례시의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찍어주시면 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양시를 정말 세계 제1의 도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꼭 투표해 주세요.